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FT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로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대한항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허브경로TV에서 허브 리핑을 좀 받고 계시나요? 요거는 저희가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허브 리핑 보내달라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매일같이 새롭게 업데이트한 영상 보내드리고 있어요. 요거 다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허브 리핑 안에는 브리핑이 시장, 시황, 재료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시장이라든지 내일의 시장, 어제의 시장이 어땠는지 충분히 좀 공부할 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항공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좋게 나온 거 다 알고 있죠. 자,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분기 대비예요.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쵸? 영업 수익이라든지 영업 비용이라든지 영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일단은 2020년 2월 달이었나 이때 막 코로나가 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이만큼 뚝 떨어졌는데 아니 어떻게 1년 만에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 라고 했을 때는 화물입니다. 이 비행기가 놀고 있는데 사람들이 못 타잖아요. 근데 물건들은 물건들은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긴 한데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항공기들이 화물들을 실어 갖고 나르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걸로 이렇게 좀 수익을 끌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3분기 기준인데요. 자산 총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 본다라고 하면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다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객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줄기는 했죠. 많이 줄기는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계 시즌성, 그 다음에 이벤트성 그 수요 발생으로 실적의 개선세를 좀 보여줬는데, 하계 휴가 시즌의 수요 혼조라든지 하면 미국 가을학기 유학생 이동이라든지 도쿄 올림픽 개최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수송 증가를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미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그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해외 여행이 백신을 맞으면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좀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처럼 완전히 막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노선별 매출이라든지 판매 지역별 같은 거로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으로 가는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어디에서 내려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뜨면은 우리나라 한 바퀴 확 돌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내리는 그런 이벤트성 그 매출도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판매 지역별 당연히 한국이 많겠죠. 그리고 화물 사업 부분인데요. 일단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기반 수요가 강세를 좀 보여줬다. 그리고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진단 키트를 좀 빠르게 수송할 수 있는 부분이 배보다는, 그 다음에 국가가 국간으로 이동하는데 기차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화물 운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비행기 이런 쪽에 좀 많이 수요가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공급 부족 가속화 부분도 있었습니다. 생산시설 가동률이 둔화가 되고 주요 항만 그 병목 현상 심화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좀 대두가 됐죠. 거기서 나왔던 게 바로 이 여객기라든지 비행기를 이용해서 화물 운송을 하는 거였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앉아야 되는 그런 의자에도 화물을 좀 실어가지고 날랐다. 그러면서 지금 공급이라든지 수송 이런 것만 본다고 해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조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전년 대비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어요. 지금 화물 사업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지역별 보면은 동남아라든지 중국, 한국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다. 영업비용 같은 경우도 올해 많이 좀 증가했습니다. 1조 8천억 정도 형성이 됐다. 일단 여객 사업 부분은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망이 나오는가라는 부분이었는데 위드 코로나로 국가 확대, 그러면서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어요. 하와이라든지 괌, 태국, 싱가포르 등 한국인 대상으로 격리 면제 확대가 좀 추세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보면은 조금 FDA에서 승인이 나왔던 게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쪽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를 접종을 했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된다라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랑 얀센이랑 계약을 안 한다라고 했고, mRNA 기법의 그 플랫폼이었던 화이자나 모더나 쪽에 좀 치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승인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우리나라가 이 백신을 접종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왕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 70%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이 되면서 방역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4분기 여객 공급 확대를 하는데요. 격리 면제 휴양지 공급이 계속해서 증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와이 같은 경우는 11월부 복항에서 주 3회, 그 다음에 이제 괌 같은 경우는 12월에는 주 2에서 4회 운항,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아직까지 멉니다. 아직까지 갈 길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타 격리 면제 지역 대상 동계 부정기 운항도 진행을 하고 있다. 뭐 마드리드라든지 바르셀로나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화물 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전망이 나오느냐. 2021년 4분기 공급망 정책 지속 속에 그 다음에 뭐 성수기 진입에 따라서 수요 강세는 여전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데, 항만 병목 현사 장기화 및 조업 인력 부족에 따라서 물류 공급망 정체가 지속이 계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네요. 물론 이제 물류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부정적이지만, 그럼에도 이걸로 인해서 화물 사업이 긍정적으로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니까, 성수기 진입에 따라서 항공 수요 증가라든지 긴급성 고가 수요, 뭐 유입이 수요 강세 전망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뭐 가용 공급 최대 활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익, 뭐 성수기 시즌 수익 극대화, 이런 부분도 좀 노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항공기 보유 현황 이런 것도 본다라고 하면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이 아시아나항공과의 임수 통합이거든요. 이게 일단은 뭐 조건부에서 나오는 조건부로 승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온전한 승인이 될 것인지, 그게 좀 중요한 거고, 현재는 뭐 터키, 대만, 뭐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서 승인이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좀 9개국에서 진행이 되는데 4개국에서는 일단 승인이 됐고, 미국, 일본, 우리나라, 중국, 또 한 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대한항공 관련된 뭐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ESG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환경이라든지 뭐 기후변화 이런 부분을 좀 중시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기내 일회성 플라스틱 뭐 사용을 축소하면서 탄소 중립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뭐 태양이라든지 풍력으로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는데 필요한 유리라든지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이외의 것으로 많은 것을 좀 대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탄소 중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한항공 흐름은 여전히 우리가 좀 보고 있었던 이 박스권은 아니거든요. 되게 좀 느리게 움직입니다. 예, 느리게 움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슈가 하나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급변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허브경리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하시면 돼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 3분 허브 리핑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요거 보내드릴 거예요.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허브 리핑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매일같이 새로운 영상 업데이트 하면서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 다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번 주 금요일이죠. 26일인데 입동 이벤트가 마지막 날입니다. 3일 남았어요. 3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민을 해도 해답이 안 찾아진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허브경제TV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희랑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120만원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그 갤럭시 머니트리라고 해서 주력주 200% 정도 수익권에서 정리한 게 있거든요. 요게 새로 정리가 됐으니까 새로운 종목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조만간에 새로운 주력주가 나갈 겁니다. 갤럭시 머니트리만큼의 수익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나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골랐는지 좀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 나중에 좀 부랴부랴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미리미리 저희 허브경제TV랑 손잡고 진행을 하면서 미리 좀 여유롭게 비중 조절해 나가면서 천천히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